키와의 그 활동 속에서는 뭐 당연히 굴곡이 많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주축을 이루는 거는 그냥 노동 상담.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외국인 뭐 노동 상담 교회에서 처음에 그런 것들은 지난 그 일반적인 이민 사회, 이민 가정과 똑같이 그 처음에 이민을 와서 뭐 어머님은 뭐 호텔에서 메이드로도 일을 하고 봉제 공장에서 심스트레스로도 일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밖에서 뭐 물건들을 파는 그거 평상 뭐 이런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길거리에서 장사도 하시고 아버님은 조그만 그 그로서리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일반적인 이민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버님은 그 원래 한국에서부터 그 가족들이 어떤 그 기독교 그 가정이고 아버님은 구세군 이제 사관이시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러한 고생 끝에 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가족들 중심으로 그 교회 개척 교회를 시작을 했고 저는 그런 뭐 그 아버님 그로서리 스토어 하는 거 돕고 어머님 이제 그 거리 상인 하는 것들 돕고 그런 속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보다는 좀 뭐라 그러나 거기서도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그 과외 활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그 의문을 갖거나 내지는 그 조금 이렇게 그런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세상을 보게 된 계기, 그리고 우리 소수 민족들이 그 이 미국 사회 그 백인들이 주류가 되고 이런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경험은 뭐 그 가끔가다 그 일반 사회에서 한인 학생회에 들어와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뭐 참여를 장려하고 이런 그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철수 석방 운동을 하는 후원회가 와서 뭐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 우리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놀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뭐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사회 문제에도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가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혹시 그 이철수 사건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분들 있을까봐 그 이철수 사건은 콜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어려서 부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인 친구들이 없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잡을 2개, 3개를 뛰면서 이제 생활들을 이어나가야 됐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그 중국 그 친구들이랑 어울렸고요. 그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차이나타운에
갱들이 식당을 덮쳐갖고 투리스트들을 난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뭐 중국 애들을 이제 갱들을 잡는 것보다 그냥 커뮤니티도 없고 뭐 그냥 동떨어진 이런 이철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살인자다라고 해서 이제 가두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도중에 이제 KW 리라는 미국에서는 뭐 제일 먼저 주류 사회의 기자가 됐던 분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한인 사회에 알려서 이제 이철수의 구명운동, 한국말도 못하고 이런 분에 대한 구명운동이 시작됐고, 그 와중에 자기 방어, 셀프 디펜스 때문에 갱들이랑 또 깜빵 안에서 싸우다가 다른 갱 단원을 죽이는 이제 이런 사건이었고, 그 구명운동이 그 당시에는 어쩌면 한인 사회에서 제일 큰 어떤 사회운동이었고, 굉장히 수년 동안 그것이 갔고, 결국은 저희들이 이겨서 무죄로 그분을 석방하는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워커스 저스티스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식당업계 한꺼번에 다 조지자, 다 바꿔보자라고 해서 뭐 식당 캠페인,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식당은 미국 노동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한국 노동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한인타운에 고용주가 얘기하는 노동법이다. 뭐 그래서 막가는 이제 그런 걸 당당히 얘기를 했을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뭐 초과수당, 뭐 그 이외 여러 가지 노동법에 관련하는 법들, 이것들에 대해서 무시를 한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 사실은 미국에 있는 노동법이 한국의 노동법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법도 아니에요. 한국의 노동법은 뭐 정권 또는 노동부 뭐 장관 이런 뭐 바뀔 때마다 유럽에 있는 굉장히 선진적인 노동법들을 적어도 뭐 법상으로는 이렇게 수용을 해갖고 적어놨기 때문에 뭐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런 문제는 크지만 미국은 그것조차도 전혀 안 돼 있어요. 법이 있다면은 법이라는 위에 서서 싸움을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없다면은 법 자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싸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 기본적인 법을 준수를 해라라는 싸움이 바로 식당 노동자들의 권익 투쟁이었고, 그것을 한 3-4년 하는 속에서 처음에 캠페인을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연방 노동국이 들어와서 이 지역 한번 다 까뒤집어 봐 라고 해서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식당들을 수사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식당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것도 연방 노동법이에요. 주 노동법이 훨씬 더 앞장서 있고 3%가 노동법을 준수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싸움을 하면서 그것이 그 어느 정도 뭐 노동법을 준수하는 업체들이 그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판단,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식당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서 그 RAG이라고 Restaurant Workers 뭐 Organizing 라고 해서 그런 조직들이 된 이후에는 그 어떤 지렛대가 넘어왔다. 두 번째는 이것을 계속 강제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마켓 캠페인들을 했어요. 식구같이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되면 우리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보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작했던 게 체인지점을 이룰 만한 이런 슈퍼마켓 체인들이 된 거예요. 한인들이 사는 곳곳에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는 똑같은 최저임금, 뭐 헬스 인슈런스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싸움은 슈퍼마켓들한테 한인 커뮤니티 성장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덕에 너희도 성장을 했다. 이런 속에서 어떤 상환, 반환,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다 무슨 커다란 코리안 아메리칸 뮤지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임버스 하는 것은 여태까지 너희들이 얘기를 했던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진해서 높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것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빈곤임금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 라는 캠페인들을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은 희생들을 치르면서 결과 5개의 슈퍼마켓 체인들이 그것을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뭐 여기에 살고 있는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 회원들과 함께 요구했던 게, 야, 나 여기서 20년 30년 살고 여기가 내 직장인데 갑자기 내 아파트가 콘도가 되고, 그게 뭐 어느 누구도 우리들 중에서는 살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그러는데, 이런 개발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개발이냐. 뭐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예가 윌셔와 벌만에 있는 완전 공지였어요. 개토화 됐을 때는 아무도 안 사 그 땅을. 무진장 가격이 나죠. 근데 스나이더라는 디벨로퍼 개발업자가 들어와고 뭐 완베드룸에 3,000불짜리를 짓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 소용없고 필요 없다. 만약에 그거를 지으려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런 할애를 해라. 그래서 그걸 커뮤니티 베네핏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건데, CBA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그거를 지으면서 개토화 됐으니까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아파트를 짓습니다. 시청 이거 돈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1,800만 불인가 받았고, 그리고 파킹 이거 규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만큼만 주민들이 살면 얼만큼의 파킹맛이 이제 할애돼야 된다,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뭐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원래 들어가야 될 숫자의 98유닛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약속, 뭐 한인 커뮤니티에
그 코리아타운에 공원이나 레크레이션 파크이 필요하니까 100만 불 내라 라는 걸 받아낸다든가, 그리고 자기 부지 근처에 우리 커뮤니티에 녹색 부지가 부족하니까 너희들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개입해서 같이 그거를 디자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싸움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파킹랏을 짓는다, 이런 것과의 싸움이라든가, 그 코리아타운이 LA의 코리아타운이 미국 전 지역에서 녹지가 가장 없는 지역으로 판명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주정부 500만 불 받아내고 200만 불 더 신청하고, 뭐 그 도시 재개발국에서 1,800만 불 받아내고, 뭐 이래서 그런 시도들, 그런 활동들이 노동단체로서는 좀 색다른 그 활동이기는 했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상태에서의 노동단체는 단순히 그 직장 내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노동자의 어떤 그 전체적인 삶, 상당히 유기적인 그러한 전체적인 삶을 그 거기에 이해와 뭐 욕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캠페인들을 했습니다. 센선 앤 브래널이라는 그 연방 그 의안이 상정이 됐어요. 내용은 불체자들을 내지는 미비 서류자들을 뭐 숨겨주거나 그 대우를 해주거나 뭐 배려를 하면은 이 사람들도 다 그 불체자 취급을 합니다. 한국에 그 무슨 그런 옛날 법이 있었대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교회 다 범죄자들이 되고, 학교 범죄자들이 되고, 뭐 사회 봉사 단체들 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폭발. 그래갖고 LA에서만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 행진 집회들이 있었는데,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거리에 나왔던 게 서너 번이 돼요. 서너 번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큰 도시들 그 수백만 명이 나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대사면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지속되고,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으로 지금 그 오바마가 그것을 갖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뜻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것들이 굉장히 꾸준해 가고 조직화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커다란 일들을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했던 활동들에 지속하는 거 분명 역량이 딸리기는 하지만, 뭐 식당 캠페인, 슈퍼마켓 캠페인,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싸우는 거, 재개발에 대해서 공정한 주민을 위한 재개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 노동 상담, 노동 문제들을 하면서 뭐 키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는 2~3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노동자가 체불임금이 있어요. 못 받았어 제대로. 최저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오버타임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수표가 방수 난다던가, 뭐
임금을 미뤘다가 이제 그 문을 닫고 도망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점심 시간을 못 챙겨다던가 뭐 휴식 시간을 못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뭐 하나는 귀찮다. 이제는 여태까지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관두지. 또는 할 줄을 모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용기 있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서 내 권익을 찾겠다라는 말이 통하지도 않는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할당된 정부 기관이 바로 그 주 노동청이고 거기에 가서 소송을 하고 그것을 그 여러 날짜들을 지키면서 증인, 증언, 뭐 증거물들 제출을 하고 업체 변호사랑 싸워서 승소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1년, 1년 반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서 문제는 판결문을 받으면은 당연히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법적인 과정을 밟아서 받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1년 반, 2년이 걸려서 판결문을 받을 정도 되면 업주가 그 회사를 문을 닫았던가 팔아먹었던가 아니면은 그 파산 신청을 했던가 이래서 돈을 받아야 될 내야 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 UCLA 레이버 센터에서 이제 연구 조사를 낸 걸 보면 판결문을 받아도 그 돈을 낼 수 있는 실제로 뭐 10전이라도 받는 노동자들이 뭐 16%? 뭐 17%? 다시 17%. 일자로 틀렸네. 아무튼 그런 노력 속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노동자들은 17%밖에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주가 가져가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노동기관이 계속 판결문만 발급하고 있는 아무 쓸데없는 종이 조각 발급하고 있는 이런 경우 아니냐. 노동법을 강제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논리죠. 그런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소비를 못 하니까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한 거기에 정당한 임금을 못 받으니까 사회 뭐 복지제도, 보장제도에 기대해야 되고 막 그런 역순환이고 열심히 노동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업주들은 그러면 너무 공평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대신 고객들을 끌기 위해서 뭐 세일을 하고 뭐 광고를 때리고 이러니까 너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렵고 노동자들은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받는 뭐 경제적, 정신적, 뭐 건강적 이런 피해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키와에서 물론 우리의 연대 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노조들과 함께 이제 의안을 이제 입안시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내년이 되면 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자기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노동청에 청구하는 동시에 업주의 자산에게 그것이 비즈니스의 리소스 자산이건
그 업주의 프로퍼티건, 그 집이건 부동산이건 여기에 동시에 차압을 할 수 있는 이 권리. 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래도 그 이제 부동되는 재산이 이러한 이제 그 AB 2416 2461을 그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름들이 바뀌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하원 의원의 그 레이버 커미티 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팔레스 그 커미티 그 법사위원회 그 다음에 어프로프리에이션 커미티 그 조세위원회 그 다음에 하원 전체를 통과시키고 상원에 똑같은 세 위원회 통과시키고 마지막 그 상원 플로어를 통과를 못 시킨 이런 경우 만약에 그거를 시켰으면은 주지사가 비토를 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굉장히 가까운 데까지 갔다가 이제 아무튼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쉽게 성공을 했다면 그게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법일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이제 또 도전을